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화재 현장에서는 짙은 연기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카메라 속 연기를 제거해 소방대원들의 시야를 확보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시민들의 생명을 구하는 대원들의 구조 작업이 보다 안전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추위가 더 강해지면서 오늘 아침 서울은 올가을 처음으로 영하권을 기록했습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6도 가까이 떨어졌고 산불 위험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늘솔 기자, 어제보다 날이 더 쌀쌀해졌는데 기온은 어떤가요? 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2도까지 떨어지면서 어제보다 5도 이상 낮아졌습니다.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을 기록했고 바람이 강하게 불다 보니 체감 온도는 영하 5.9도까지 내려갔는데요. 전국적으로는 강원 고성 향로봉이 영하 12.1도로 가장 낮았고 체감 온도는 영하 2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또 한파특보가 발효된 철원은 영하 6.9도, 부산과 충청, 경북 일부 지역도 어제 아침보다 10도 안팎으로 크게 기온이 내려갔습니다. 이처럼 급격히 추워진 건 북쪽에서 찬 공기가 계속 내려오는 가운데 밤사이 열이 빠져나가는 복사냉각 효과 때문인데요.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며 체감 추위는 더욱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낮에도 서울이 6도, 대부분 지역이 10도 아래에 머물며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추위는 오늘 아침에 절정에 달한 뒤 낮부터는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까지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다가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쪽 지역에는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현재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인 만큼 불씨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동해안에는 늦은 오후까지 순간적으로 초속 2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기가 건조한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 작은 불씨도 멀리 퍼져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산림청은 동해안과 내륙 일부 지역의 산불 위험 등급이 다소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다며 산 주변에서의 불씨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인플루엔자, 독감 환자가 최근 10년 이맘때를 통틀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65세 이상 어르신과 13세 이하 어린이 등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들은 꼭 접종을 받으라고 밝혔습니다. 제7차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회의를 주재한 임 청장은 올해 45주 차인 11월 2일부터 8일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에 찾아온 독감 외래 환자가 1000명당 50.7명까지 늘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올해 독감은 유행 기간이 길고 지난해와 비슷한 정도로 크게 유행할 가능성도 있다며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은 접종을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독감 유행 기간엔 사람이 많고 밀폐된 장소 방문을 자제하고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예방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재난 현장에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연기 속에서 구조 작업을 펼쳐야 할 때가 많은데요. 국내 연구팀이 카메라 영상 속 연기를 제거하는 기술을 적용한 시야 개선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김은별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 장비를 들고 연기가 가득한 건물 내부로 진입합니다. 좌측은 기존의 열화상 카메라로 실내를 본 화면이고 우측은 국내 연구팀이 개발한 시야 개선 장비로 본 화면입니다. 우측 화면에서 사물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야외에서 일반 카메라와 비교했을 때도 확연하게 연기가 제거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야 개선 장비에는 이미지 속 연기를 제거하는 시각 강화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영상 속 수백만 개의 픽셀에서 각각 연기의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연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주변에 가까운 픽셀뿐 아니라 멀리 떨어진 픽셀 값까지 참고해 복잡한 계산을 수행하는데 알고리즘을 적용해 이 절차를 효율적으로 단순화하고 저전력으로 구현해 간편하게 손에 들 수 있는 휴대용 카메라로 만든 겁니다. 의료기기 중에서도 내시경의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암흑과 연기 환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국광경에서 저희가 연구해오던 이 기술을 소방에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연구팀은 시각 강화 기술이 열화상과 가시광은 물론 근적외선, 단파 적외선 등 다양한 영상 신호에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소방대원들이 재난 현장에서 시야 확보가 편리해져 안전하고 효율적인 구조 작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김은별입니다. 자연 회기율이 1%에도 못 미쳐 자원 확보가 어려웠던 토종 연어를 육상에서 키우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식이 성공하면 연어 자원 확대는 물론 산업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바닷물이 채워진 수조 안에서 토종 첩연어들이 힘차게 헤엄칩니다. 길이 5cm 남짓이던 어린 연어가 2년 만에 40cm 안팎까지 자랐습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제공한 체어를 민간 업체가 수온과 먹이를 정밀하게 조절하며 육상에서 키운 겁니다. 이곳 양식장에는 연어 16만 5천 마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수조마다 성장 단계별로 나눠 관리되고 있습니다. 3년생 어미 연어 100여 마리는 산란과 인공 수정을 위해 민물 적응을 시작했습니다. 이 어미에서 얻은 알을 부화시켜 다시 어미로 키워내는 순환 구조가 갖춰지면 이른바 완전 양식에 성공하는 겁니다. 토종 연어는 북태평양까지 18,000km를 이동한 뒤 3, 4년 만에 고향 하천으로 돌아오지만 자연 회기율은 0.3%에 불과합니다. 육상 양식이 성공하면 치어 생산과 방류량을 늘려 이 같은 한계를 고안할 수 있습니다. 산업적 파급 효과도 기대됩니다. 연어의 정소는 화장품과 의약품 원료로 쓰이는데 양식이 확대되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가능합니다. 국내 연어 양식이 확대된다면 연어의 정소 공급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한 바이오 의약품, 의료기기 등 고부가가치 상품에 도움이 되고 활성화될 것입니다. 횟감이나 가공 제품 등 식품 분야 확장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대서양 연어는 식감이 좀 물컹거리고 기름이 너무 많고 첩연어는 식감이 좋고 기름이 적당하고 우리 아시아 사람들의 식감이나 입맛이 오히려 첩연어에 더 맞지 않나. 자연 회기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토종 연어 양식이 자원 회복과 산업 활성화에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11월 14일 기준 배추 한 포기 소매 가격은 3,369원으로 지난달보다 45% 넘게 떨어졌습니다.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여파로 8월에는 7,000원대를 기록했지만 정부의 비축 물량 방출과 할인 지원 확대 이후 가격이 하향 조정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요 김장재료 가격도 대부분 평년보다 낮습니다. 11월 14일 기준 무는 개당 1,948원으로 지난달보다 20% 가까이 떨어졌고 양파는 킬로그램당 1,929원, 대파는 2,973원으로 모두 한 달 전과 비교해 가격이 내렸습니다. 고춧가루와 생강, 깐마늘 가격도 모두 평년 수준을 밑돌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민 소비 활성화를 위한 10월분 상생 페이백 3,373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까지 상생 페이백을 신청한 국민 가운데 10월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 평균보다 증가해 지급 대상이 된 국민의 지원 대상자의 43.4%인 562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에게는 1인당 평균 6만 30원이 지급됐습니다. 중기부는 9월과 10월 지급 대상자인 1,089만 명이 지난해 월 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7조 220억 원을 더 썼다며 7조 원대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생 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월에서 11월까지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 평균보다 늘면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월 최대 10만 원까지 환급해주는 사업입니다. 한국 정부가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국제 탈석탄 동맹에 가입했습니다. 한국 정부 대표단은 현지 시간으로 17일 브라질 벨랭에서 열린 제30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해 탈석탄 동맹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석탄 화력 발전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2017년 출범한 탈석탄 동맹에는 전 세계 60여 개 나라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석탄 화력 발전소 설비 용량이 세계 7위 수준인 한국은 온실가스 저감 장치가 없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새로 짓지 않고 운영 중인 석탄 화력 발전소 중 40기는 2040년까지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의 관세를 보고하고 있지만 K컬처 열풍 덕분에 한국 소비재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식품과 화장품을 중심으로 한 소비재 수출은 6.6% 성장하며 올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북미 대륙 최초로 미국 뉴욕 지역에서 열린 한류 박람회에 등장한 샤이니의 태민과 화사. 이들의 화려한 공연에 현지 팬들은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K컬처 열풍이 한국 제품에 대한 호감으로 이어져 특히 식품과 화장품 등 소비재 수출은 9월 말까지 6.6% 성장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 진정한 한류가 미국에서 대중화를 이뤘다라고 말을 할 수 있기에는 생활용품의 한류화가 대중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뷰티는 이미 그게 된 것 같고 패션, 다른 음식품 분야도 상당히 근접했다고 저는 보입니다. 이번 한류 박람회에선 하루 반 만에 1,135만 달러 이상 규모의 소비재 수출 계약과 양해각서가 체결됐습니다. 2만 명 이상이 박람회를 방문했고 그동안 우리 수출 업체들이 애타게 찾아갔던 미국 바이어가 먼저 상담을 요청한 것도 예전과 달라진 점. 미국의 주류 메인스트림 어떤 기본 플랫폼들이 참가했었고요. 기획전으로 된 제품들을 K타운 포유라든가 거의 다 팔았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류에 대한 관심이 높구나. 전문가들은 드라마 속 배우가 쓰는 화장품과 아이돌이 즐기는 간식을 실제로 체험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 K컬처라면 한국산 소비재는 체험 가능한 한국 문화로 받아들여지면서 문화와 산업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합니다. 코트라는 미국인들이 K컬처에 대한 호감으로 한국산을 써보고 품질을 신뢰하게 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가격이 올라도 한국 소비재 수출은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올 가을 학기 미국 대학에 새로 등록한 외국인 유학생이 1년 전보다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 이어진 유학생 비자 취소 조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비영리 단체 국제교육원이 미국 대학 825곳을 대상으로 2025-2026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등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신규 외국인 유학생 수가 1년 전보다 1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가장 급격한 감소세입니다. 조사 대상 대학 57%에서 신규 유학생 감소를 답했는데 비자 취득 관련 우려가 96%로 압도적이었고 이어 여행 제한 68% 순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학가 반유대주의 시위가 잇따르자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 등록 금지 조치를 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I think they should have a cap of maybe around 15%, not 31%. 미 국무부는 학생 비자 신청자들의 사상을 검열하겠다며 SNS 심사에 나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 비자는 취소됐고 신규 등록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전 연도부터 등록했거나 취업 프로그램 등에 참여 중인 전체 등록 유학생은 1% 감소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기준 미국 대학 외국인 유학생은 120만 명 규모로 전체 등록자의 약 6%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 대부분은 더 높은 등록금을 내거나 재정 지원을 받지 않아 캠퍼스 예산 비중은 훨씬 높다고 외신들은 지적했습니다. 대학들의 재정난 우려가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첫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을 받아들일 거라고 물러섰습니다. But I think it's good to have. I actually think it's good to have outside countries. Look, I want to be able to get along with. 전문가들은 신규 유학생 감소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독일과 캐나다 등 경쟁국의 유학생 유치 속에 미국 대학들이 더 큰 재정 압박에 직면할 거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지난 13일 치러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때 수험생들에게 제공된 일부 컴퓨터용 사인펜이 불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잉크가 멈추지 않아 손에 묻었고 답안지에까지 번지면서 시험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이의 제기가 잇따랐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 수능 문제 정답 이의 신청 게시판입니다. 대부분이 컴사, 즉 컴퓨터용 사인펜 피해에 관한 글입니다. 답안지를 표기하는데 사인펜 잉크가 멈추지 않아 손에 묻었고 결국 OMR 카드를 바꿔야 했다는 내용입니다. 잉크가 계속 번져 마킹을 제대로 못했다. 교체한 OMR 카드에도 잉크가 묻어 울면서 마킹했다. 절망적이고 억울했다는 수험생과 그 가족들의 성토가 빗발쳤습니다. 컴퓨터용 사인펜은 필기구와 함께 시험장에서 제공해줍니다. 물론 개인이 가져온 것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험생 유의사항을 보면 배부받은 사인펜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이 가져온 것을 사용해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이 감수한다는 경고 문구가 있습니다. 결국 수험생은 불이익을 막기 위해 시험장에서 배부받은 사인펜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교육부는 수능 컴퓨터용 사인펜을 시도교육청이 자체 계약해 공급했고 특정 업체의 일부 제품에서 번짐 현상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인펜 불량으로 인한 수험생 피해가 없도록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채점 업무 때 면밀히 살피겠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해당 업체 제품을 사용한 모든 지역에서 번짐 현상이 발생한 건 아닌 거로 파악됐다며 구체적인 발생 지역이나 업체명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험생 일부는 불량 사인펜으로 시험에 집중할 수 없었고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했다며 불이익에 대한 조치와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한강버스가 강바닥에 걸려 멈춘 사고에 대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한강 수위가 낮아지는 요즘 운항 도중 바닥이 무언가와 닿는다는 보고가 급증하고 있어 또 다른 사고가 염려됩니다. 당장 운항을 멈춰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강버스가 한강 한복판에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잠실 선착장으로 향하던 중 강바닥에 걸려 오도 가도 못한 신세가 된 겁니다. 승객 82명이 구조돼 도움을 받아야 했던 사고에 한강버스 대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민께 불편과 불안감을 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고는 야간에 항로 표시 등이 배터리 문제로 잘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수심이 낮은 곳으로 항로를 벗어났다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한강버스가 정해진 항로를 지날 때에도 바닥이 강바닥이나 이물질에 닿았다는 보고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전체 15건 가운데 13건이 지난 7일 이후 보고됐는데 부유하던 로프가 프로펠러에 걸리는 등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이물질 제거와 추가 준설 작업에 나서면서 운항에도 처질이 빚어졌습니다. 갈수기다 보니까 연중 수심이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이렇게까지 수심이 낮아질 것으로는 미처 저희들은 예상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고와 잡음이 끊이지 않자 시민단체는 한강버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면적인 원인 조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사업 전반을 백지에서 다시 들여다보라고 촉구했습니다. 안전 점검이 완료되고 그 결과에 따른 근본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운항을 전면 중단하라!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한강의 얕은 수심 문제는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고 지적하면서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만큼 한강버스 운항을 즉시 중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충남 천안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60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번 화재로 일부 공장은 전력 공급이 끊겨 생산 차질을 빚고 있고 인근 주민들도 연기와 분진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철제 구조물이 엿가락처럼 휘어졌고 건물 일부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소방대원들은 고가 사다리차를 이용해 건물 내부에 연신 물을 뿌립니다. 충남 천안 물류창고 화재의 잔불 정리가 사흘째 이어졌습니다. 2차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화염의 전선이 녹아내리면서 주변 공장에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피해 업체들은 비상발전기로 공장을 가동하고 있지만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하루 출하량이 보통 한 100톤에서 200톤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출하를 하려면 우선 전기가 가장 문제고요. 그래서 그 전기 복구를 지금 위주로 저희도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요. 인근 아파트 주민들도 화재에 따른 분진과 연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입주민이 막 창문을 못 열고요. 문을 열어보니까 연기가 너무 냄새가 독하고요. 우리 나가지도 못했어요. 환기시키려고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눈도 따갑고 막 애들도 목 아프다고 그러고 집안에 냄새 가득 차고요. 경찰과 소방은 창고 내외부 CCTV를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으며 당시 건물에 있던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화재 진압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북한 해커들이 1조 원대 해킹 수익금을 세탁하는 과정에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연루된 정황이 국제탐사보도에서 포착됐습니다. 국제탐사보도 언론인 협회 ICIJ에 따르면 북한이 해킹으로 탈취한 이더리움 가운데 약 9억 달러어치,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대가 자금 세탁 과정에서 바이낸스 계좌 5개로 흘러들어간 거래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해킹 수익금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이더리움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토르체인이라는 암호화폐 교환 서비스가 이용됐습니다. 이 시기 문제 5개 바이낸스 계좌와 토르체인의 거래 기록을 보면 북한의 자금 세탁이 실행된 시기로 추정되는 10일 동안에 거래량이 폭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사이버 성폭력 집중 단속을 벌여 3,500여 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21명을 구속했습니다. 검거된 인원은 지난해보다 47.8% 늘어난 수치로 이 가운데 10대가 1,700여 명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20대는 1,200여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1,500여 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범죄에서 10대와 20대 피의자를 합친 비율이 90%를 넘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유포자를 알려주겠다며 피해자 19명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17살 남학생과 여성 연예인의 얼굴에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허위 영상물 590개를 만들어 유포한 15살 남학생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내년 10월까지 허위 영상물과 AI 등 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 대응에 주력해 사이버 성폭력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노래가 미국 빌보드 일부 차트에서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빌보드 최신 컨트리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는 브레이킹 러스트의 노래 워크 마이 워크가 1위에 올랐습니다. 이 가수는 세계적인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월간 청취자 260만 명을 보유하고 있지만 외신들은 그의 목소리나 작곡가 정보 등으로 밀어볼 때 인공지능을 통해 생성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에도 AI 가수 저니아 모네의 노래가 빌보드 R&B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 1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11월 18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